으윽 안 돼 거긴. 제발. 여자의 비명이 하얀 눈보라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자비했고 눈빛은 눈 덮인 산봉우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힘 빼. 근육이 경직되면 더 아파. 한 번에 넣어야 해. 미쳤어. 이 야만인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거 놔. 여자는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남자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허벅지를 단단히 고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골반 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두꺼운 방한복 너머로도 남자의 뜨거운 손길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자의 파란 눈동자가 공포와 수치심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미 공군 최고의 엘리트 파일럿, 엘레나 로스 대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다친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소리 질러도 좋아. 대신 움직이지 마. No stop, I said stop. 우두둑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협곡을 울렸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고 근육이 비틀리며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아악. 엘레나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그녀는 끝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축 늘어진 여자를 눈밭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707 특임대 출신의 국정원 블랙요원 강철민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변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죽음의 협곡에 추락한 미군 여군을 살리기 위해 탈골된 고관절을 강제로 끼워 맞추는 긴박한 응급처치의 순간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반도 최전방, 강원도의 깊은 산맥, 이곳은 하얀 지옥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폭설이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서는 주먹만 한 눈덩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35도. 노출된 피부가 1분 만에 동상에 걸릴 수 있는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강철민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미확인 비행체 추락 지점 확보 및 생존자 구조.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위성통신은 먹통이었고 북한의 특수부대가 움직였다는 첩보까지 있었습니다. 젠장. 날씨 한번 죽여주는군. 철민은 고글에 낀 성에를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등에는 30kg이 넘는 전술 배낭이 매여 있었지만 발걸음은 늑대처럼 가볍고 은밀했습니다. 그는 눈 위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들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꺾인 나뭇가지, 그을린 눈,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항공유 냄새.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협곡 아래 처박힌 검은 고철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최신형 정찰 드론을 호위하던 스텔스 헬기였습니다. 기체는 반파되어 있었고 로터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기체로 접근했습니다. 조종석 유리는 박살나 있었고 조종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핏자국이 눈 위에 점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어. 철민은 핏자국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약 200m 떨어진 바위 틈. 낙하산 줄에 엉킨 채 매달려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엘레나였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헬멧은 깨져 있었고 왼쪽 다리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는 듯 했으나 추위와 고통으로 인해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글 원. 메이데이. 응답하라. 철민은 단검을 꺼내 엉킨 낙하산 줄을 끊어냈습니다. 툭. 엘레나의 몸이 철민의 품으로 떨어졌습니다. 묵직한 군장을 메고 있었지만 철민은 휘청거리지 않고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차가운 방한복 너머로도 그녀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외상성 쇼크와 저체온증이 동시에 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그녀의 고글을 벗기자 파랗게 질린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구냐? 북한군인가? 엘레나가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얼어붙어 방아쇠울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철민은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제압하고 권총을 빼서 자신의 벨트에 꽂았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나 다행이군. 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사실만을 전달하는 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소속 강철민이다. 당신을 구조하러 왔다. 얌전히 있어. 국정원. 증거를 대. 증거. 지금 당신이 내 품에서 숨쉬고 있는 게 증거다. 적이었으면 벌써 목을 땄겠지. 철민은 엘레나를 눕히고 부상 부위를 살폈습니다. 왼쪽 고관절 탈골. 헬기가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뼈가 어긋난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다리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눌려 괴사가 시작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녀를 데리고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 여기서 뼈를 맞춰야 한다. 뭐 여기서 미쳤어. 병원으로 이송해 헬기 불러. 엘레나가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자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에 익숙한 그녀에게 눈밭 한가운데서 야만적인 시술을 받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헬기는 못 온다. 눈보라 때문에 시야가 제로야. 그리고 놈들이 오고 있다. 놈들, 당신이 떨어뜨린 그 장난감 드론을 찾으러 온 하이에나들 말이야. 냄새를 맡았어. 여기서 지체하면 우린 둘 다 죽는다. 철민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레나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무시한 채 오직 생존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그는 악마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시 현재. 철민은 눈 위에 쓰러진 엘레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기절했지만 맥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뼈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철민의 귀에 미세한 소리가 잡혔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인위적인 파열음. 타탕 멀리서 들려온 총성이었습니다. 소음기를 꼈지만 차가운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진동은 철민의 예민한 감각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추격조다. 예상보다 빠르다. 철민은 쓰러진 엘레나를 짐짝처럼 둘렀습니다. 60kg에 육박하는 군장의 성인 여성 한 명까지. 보통 사람이라면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든 무게였지만 철민의 허벅지 근육은 강철처럼 팽창하며 눈밭을 차고 나갔습니다. 철민의 등 뒤에서 엘레나가 신음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통이 가시지 않은 듯 그녀의 몸이 간헐적으로 떨렸습니다. 내려놔.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혀 깨물지 않게 입 다물어. 당신, 내 다리에 무슨 짓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해. 지금부터는 내 등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철민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그들의 발자국을 지워주고 있었지만 놈들의 추격 속도는 맹렬했습니다.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그들은 산악전의 전문가들이었고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끈질겼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따돌릴 수 있을까? 철민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혼자라면 100% 탈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짐과 함께라면 생존 확률은 30%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버려야 하나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임무는 정보 확보였습니다.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만 챙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자의 희미한 체온,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그 거친 숨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707 시절, 그는 동료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죄책감은 아직도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안 버린다. 철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대위님, 이제부터 진짜 롤러코스터니까. 철민은 눈 덮인 가파른 비탈길, 썰매를 타듯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거기 서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총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설산 위, 붉은 피와 검은 욕망이 뒤엉키는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경멸했던 이야만인 같은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들의 숨막히는 도주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엘레나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철민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 파트 이놈들의 냄새, 그리고 눈 속의 비박에서 계속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 강철민과 엘레나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생존기를 2부부터 15부까지 끊김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각 파트의 긴장감과 감정선을 극대화하여 작성합니다. 헉, 헉. 철민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눈보라 소리와 섞여 고막을 때렸습니다. 등 뒤에 엎인 엘레나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근만근이 되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사람 한 명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군복과 방한 장비, 그리고 엘레나의 생명까지 짊어진 무게였습니다. 내려줘. 당신 그러다 죽어. 엘레나가 귓가에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추위가 그녀의 의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죽으려면 혼자 죽어. 난 살아서 나갈 거니까. 철민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엘레나를 받친 팔에는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허벅지 근육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707 시절 지옥주 훈련으로 다져진 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뒤쪽 능선에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 폭풍군단의 수신호였습니다. 놈들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철민은 본능적으로 바람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다행히 눈보라가 그들의 채취를 덮어주고 있었지만 시각적인 추적을 피하기엔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이 너무 깊었습니다. 흔적을 지워야 해. 철민은 가파른 경사면을 택했습니다.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었지만 바람이 가장 세게 불어 발자국이 금방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엘레나를 감싸 안고 눈 덮인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철민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엘레나의 머리를 감싸 보호했습니다. 한참을 미끄러져 내려와 도착한 곳은 거대한 바위들이 얽혀있는 너덜지대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산의 밤은 낮보다 10배는 더 위험합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시야는 완벽하게 차단될 것입니다. 여기서 밤을 보낸다. 철민은 바위 틈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곰이나 짐승이 썼을 법한 작은 굴이었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으란 소리야 박보다는 나아. 불평할 힘 있으면 기어서 들어가. 철민은 엘레나를 굴 안쪽으로 밀어넣고 입구를 나뭇가지와 눈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비상용 판초 우위를 꺼내 바닥에 깔았습니다. 좁고 습한 굴 안.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공포는 추위보다 더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엘레나는 고통과 추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서 비상식량인 초코바 하나를 꺼내 반으로 잘라 건넸습니다. 먹어? 열량 떨어지면 저체온증 온다.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코바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하게 언 초콜릿을 씹으며 그녀는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글을 벗은 그의 눈은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굴입구 쪽 위장막 사이로 무언가가 쑥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노란 안광. 놈들의 수색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의 진짜 주인, 굶주린 회색 늑대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철민이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허리춤의 단검으로 향했습니다. 늑대는 킁킁거리며 피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다리에서 흐른 피냄새가 녀석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순간 철민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좁은 굴 안에서의 육탄전. 철민은 왼팔을 내어주어 늑대의 아가리를 막고 오른손의 단검으로 녀석의 목동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깨갱 단말마와 함께 늑대가 축 늘어졌습니다. 뜨거운 피가 철민의 얼굴과 엘레나의 방한복 위로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한 놈이 아니야. 무리가 있어. 하지만 일단 이놈 피 냄새 때문에 당분간은 못 올 거야. 철민은 죽은 늑대를 구립구 쪽으로 밀어 방어벽으로 삼았습니다. 늑대의 사체가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끔찍하지만 효과적인 문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엘레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억눌러왔던 오한이 덮친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워. 엄마. 저체온증 말기 증상. 의식이 흐려지고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정지가 올 것입니다. 철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침낭도, 불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여론은 서로의 체온뿐이었습니다. 대위. 내 말 들려 지금부터 옷 벗길 거야. 안 돼.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거칠게 그녀의 방한복 지퍼를 내렸습니다. 이거 안 벗으면 당신 죽어. 젖은 옷이 열을 다 빼앗아 가고 있다고 철민은 엘레나의 상의를 벗겨내고 젖은 레이까지 거침없이 찢어냈습니다. 하얀 속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여자의 몸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눈에 욕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철민도 자신의 상의를 탈의했습니다. 수많은 흉터로 뒤덮인 단단한 근육질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발라의 엘레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판초 우위를 두 사람 위로 덮었었습니다. 차가워. 엘레나가 철민의 뜨거운 맨살에 닿자 몸을 떨었습니다. 철민은 그녀를 더 강하게 껴안았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온몸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 체온이 넘어갈 때까지.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철민의 심장박동이 엘레나의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거친 숨결이 서로의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생존을 위한 밀착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엘레나의 얼어붙은 몸이 철민의 열기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 엘레나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철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철민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늑함도 잠시 철민은 굴 밖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 이번에는 네 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짐승들. 폭풍 군단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엘레나를 품에 안은 채 한 손으로 권총을 쥐었습니다.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총알은 7발. 놈들은 최소 1개 분대. 10명 이상일 것입니다. 전면전은 불가능했습니다. 정신 차려. 놈들이 왔어. 철민이 엘레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체온을 나눠받은 덕분에 엘레나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얼굴을 붉혔지만 상황이 급박함을 깨닫고 즉시 옷을 추슬렀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예비용 건조한 네일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입어. 그리고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밖에서 북한군 수색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이쪽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늑대 피 같기도 한데. 확인해 보라우.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발소리가 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철민은 호흡을 멈췄습니다.
놈이 위장막을 걷어내는 순간이 기회였습니다. 스걱 나뭇가지가 치워지고 손전등 불빛이 굴 안을 비추려는 찰나. 철민의 단검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단검이 놈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철민은 쓰러지는 놈을 낚아채 굴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놈의 소총과 수류탄을 탈취했습니다. 한 놈 처리. 위치 노출됐다. 튀어야 해. 철민은 엘레나를 다시 업고 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총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저기 있다. 쏴라. 따다다당 자동소총의 총알이 철민의 발뒤꿈치를 따라 눈밭을 파헤쳤습니다. 철민은 지그재그로 달리며 엄폐물 사이를 넘나들었습니다. 엘레나는 철민의 등에서 놈들을 향해 권총을 쐈습니다. 삼시 방향 2명. 엘레나의 외침에 철민이 몸을 날려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파일럿 특유의 넓은 시야와 상황 판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제법인데 짐짝인 줄 알았더니. 철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식 웃었습니다. 짐짝 취급하지 마. 나도 군인이야. 엘레나가 탄창을 갈아 끼우며 대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뒤는 중무장한 추격대. 철민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하지만 그곳만이 유일한 퇴로였습니다. 대위, 번지점프 해본 적 있나 설마? 여기를 뛰어내리자고 선택해. 총알바지가 될지, 날아볼지. 철민은 엘레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허리를 자신의 몸에 로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미친놈 아아악. 두 사람은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몸이 중력을 거스르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날카로운 바위. 그것이 그들의 로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툭. 로프가 바위에 걸리며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충격으로 철민의 어깨가 탈골될 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중간,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는 북한군들이 손전등으로 절벽 아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젠장. 죽었나 안 보이는데 날이 밝으면 수색조를 내려보내라우. 시체라도 찾아야 합니다. 놈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프의 절반이 바위 모서리에 쓸려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줄이 끊어진다. 철민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발밑에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리 떨어질 거야. 나를 봐. 내 눈만 봐. 철민의 강렬한 눈빛이 엘레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잡고 있어. 내 팔이 부러져도 당신은 안 놓쳐. 철민은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엘레나의 엉덩이를 받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틈새를 찾아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절벽 중턱의 작은 동굴에 도착했을 때 로프는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0, 1초의 차이로 생사가 갈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철민은 고통스러운 듯 오른쪽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로프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탓에 근육이 파열된 것입니다. 당신, 괜찮아 피가? 엘레나가 놀라 철민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익숙해. 이 정도는. 그들은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마른 나뭇가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철민은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게 마른 이끼를 사용하는 기술이 능숙했습니다.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엘레나는 철민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정보만 가지고 도망칠 수 있었잖아. 철민은 불꽃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빚이 있어서?
과거에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이번엔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레나는 그제야 이 차가운 인간 병기 같은 남자에게도 따뜻한 심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철민의 다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 날 버리지 않아서. 철민이 고개를 들어 엘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철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풋. 엘레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민도 머쓱한 듯 코를 문질렀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굴 깊은 곳,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비어있는 동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겨울잠을 자던 거대한 반달가슴곰의 안방이었던 것입니다. 크아앙 동굴이 떠나가라 포효 소리가 울렸습니다. 300kg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수컷 반달가슴곰이 뒷발로 일어서 있었습니다. 불을 피운 탓에 곰이 잠에서 깬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철민이 엘레나를 등 뒤로 밀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총알은 아껴야 했습니다. 총소리는 북한군을 다시 불러들일 테니까요. 철민은 단검을 역수로 쥐었습니다. 인간 대 맹수, 체급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곰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철민은 간발의 차로 피했지만 그의 방한복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강 조심해 엘레나가 돌을 집어 곰에게 던졌습니다. 곰의 시선이 엘레나에게 쏠린 찰나 철민이 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급소는 심장이다. 철민은 곰의 겨드랑이 및 심장 쪽을 향해 단검을 찔러 넣었습니다.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 때문에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곰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철민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철민의 갈비뼈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칼날을 비틀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곰이 거대한 몸집으로 철민을 깔아뭉개며 쓰러졌습니다. 철민은 곰 밑에서 힘겹게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다행히 곰의 피였습니다. 미친. 진짜 곰을 잡았어. 엘레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식량과 가죽은 확보했군. 철민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갈비뼈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곰의 가죽을 벗겨 엘레나에게 덮어주고 고기를 조금 베어내 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목표 지점인 국경까지는 험난한 빙벽 구간인 독수리 능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100m 빙벽. 갈비뼈 부러진 거 알아? 내가 먼저 올라갈게. 엘레나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암벽 등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안 돼. 당신 다리로는 무리야. 엎혀. 고집 좀 부리지 마.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명령이다. 대위. 내 등에 타. 철민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레나는 철민의 등에 엎였습니다. 철민은 아이스바일 얼음 도끼 두 자루의 의지에 빙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찍, 찍.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절벽을 채웠습니다. 50m 지점. 철민의 부상당한 어깨에 한계가 왔습니다. 힘이 빠지며 오른쪽 바일이 얼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악,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철민은 왼손 바일 하나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강주를 끊어 나를 버려. 엘레나가 소리쳤습니다. 이대로라면 둘 다 추락합니다. 입 다물어. 우린 같이 간다. 철민은 포효하며 한 팔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바위를 찍으려는 순간 빙벽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저격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찾았군. 쥐새끼들. 저격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총구가 철민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 없는 빙벽 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철민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발에 차고 있던 아이젠 크램폰을 벗어 저격수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수겨 동시에 철민은 빙벽을 박차고 옆으로 스윙했습니다. 타항 총알이 빗나가며 얼음 파편이 튀었습니다. 아이젠의 얼굴을 맞은 저격수가 주춤하는 사이 철민은 빙벽 위로 몸을 날려 착지했습니다. 이 갓나새끼가 저격수가 다시 총을 겨눴지만 철민의 단검이 더 빨랐습니다. 철민은 저격수의 허벅지를 찌르고 그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으아악 비명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철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엘레나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격수의 총성에 본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뛰어 두 사람은 능선을 따라 달렸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갈비뼈 부상의 저격수와의 몸싸움까지.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당신 피가. 철민의 옆구리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총알을 피할 때 파편에 맞은 것입니다. 별거 아냐? 계속 가. 하지만 철민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일어나 제발. 엘레나가 울먹이며 철민을 부축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그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어깨에 철민의 팔을 두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부상당한 다리도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력이 육체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눈보라를 뚫고 작은 폐가 산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쓰던 임시 거처인 듯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서자마자 철민은 쓰러졌습니다. 정신 차려? 강엘레나는 철민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깊게 찢어진 상처. 봉합이 필요했습니다. 구급상자에는 바늘과 실이 있었지만 마취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꿰매. 철민이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아플 거야. 미안해.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철민의 살을 꿰맸습니다. 철민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엘레나는 탈진한 철민의 곁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산장, 부상당한 두 남녀, 당신이 죽으면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엘레나가 철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철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여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산장 밖에서는 수십 명의 북한군이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철민을 너무나 잘 아는 과거의 악연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민이 눈을 떴을 때 엘레나는 창가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획한 AK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깼어. 열은 좀 내렸어. 엘레나가 안도하며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잤지 4시간. 놈들이 산장을 포위했어. 아직 진입은 안 하고 간만 보고 있어. 철민은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좋기 3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완전 포위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서 나오기를. 어떻게 하지? 탄약도 부족해. 철민은 산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스통, 사냥용 화약, 그리고 벽난로의 태감들. 그의 머릿속에서 작전이 그려졌습니다. 놈들에게 하얀 장례식을 선물해주지. 철민은 엘레나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화약을 가스통에 부착해. 그리고 뒷문 쪽에 눈을 파서 썰매를 만들어. 뭐 하려고 눈사태를 일으킬 거야. 이 산장은 눈이 많이 쌓인 급경사면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큰 폭발음 한 번이면 산 위쪽에 눈더미가 쏟아져 내려 산장 주변을 덮칠 것입니다. 미쳤어. 우리도 같이 묻혀. 타이밍 싸움이야. 눈이 쏟아지기 직전에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3초의 틈. 그게 생명선이다. 철민은 시한 신관을 만들었습니다.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철민을 도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됐나 언제든지. 철민이 기폭 장치를 눌렀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장 앞마당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진입을 시도하던 북한군 선발대가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 산 위쪽에서 우르릉거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뛴다 철민과 엘레나는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만든 간이 썰매에 몸을 싣고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거대한 눈의 해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장을 집어삼키고 포위하고 있던 북한군들을 덮쳤습니다. 으아앙 놈들의 비명이 하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특수부대도 무력했습니다. 철민과 엘레나는 눈사태의 끝자락을 타고 안전지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눈투성이가 되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엘레나가 환호하며 철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철민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난 승리의 쾌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밭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철민이 엘레나의 입술에 거칠게 키스했습니다. 엘레나도 피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얀 설원 위, 두 사람의 입김이 하나로 섞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눈사태 속에서도 살아남은 괴물. 북한군 대장이 눈더미를 헤치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키스는 길고 뜨거웠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후의 입맞춤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했습니다. 철민이 입술을 떼자 엘레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데이트 신청할게. 엘레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철민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싼 곳은 못 가. 공무원 월급이라. 걱정 마. 내가 사면 되니까. 헬기 한 대 값 정도는 써줄게.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눈사태로 적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었지만 잔당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쪽에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국정원이 비상용으로 마련해둔 비밀 안전가옥 세이프하우스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은 동굴처럼 위장된 지하 벙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상 전력이 가동되며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통조림과 구급약품, 그리고 무기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씻고 싶어. 며칠째 꼴이 말이 아니야. 엘레나가 간이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무기고를 점검하고 통신 장비를 켰습니다. 본부와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이글1. 구조를 요청한다. 좌표 불러주겠다. 철민은 암호화된 채널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치지직. 강철민 요원 생존 확인했다. 구조팀을 급파하겠다. 6시간 후 악마의 협곡 포인트로 이동하라. 본부의 응답이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엘레나는 철민의 셔츠를 헐렁하게 걸치고 있었습니다. 물기 젖은 머리카락과 뽀얀 피부가 철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철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구조팀이 온다. 내일 새벽이면 끝이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엘레나가 철민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생존을 위한 체온 나누기가 아닌 사랑을 확인하는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철민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통신 장비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주파수였습니다. 동무, 남조선 놈들 통신 감청했습니다. 악마의 협곡으로 온답니다. 매복 준비 완료. 철민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측 암호 채널이 뚫렸거나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조 헬기가 오는 곳은 탈출구가 아니라 처형장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일어나, 엘레나. 우린 함정에 빠졌어. 철민이 엘레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벙커 입구의 센서가 울렸습니다. 삐삐삐, 적들이 벌써 코앞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눈사태에서 살아남은 그놈이 이끄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탈출구는 봉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구조대가 온다며 엘레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채널이 뚫렸어. 놈들이 우리가 가는 곳을 알고 있어. 철민은 무기고에서 소총 2자루와 탄창, 수류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C4 폭약을 배낭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곳을 포기한다. 뒷문 비상 통로로 나간다. 두 사람은 벙커를 버리고 좁은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벙커 입구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놈들이 벙커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통구이가 될 뻔했군. 철민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원래 접선지인 악마의 협곡은 매복지입니다. 하지만 그곳 말고는 헬기가 착륙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역으로 이용한다. 놈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놈들은 몰라. 철민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적의 매복조를 역으로 기습하고 그 혼란을 틈타 헬기에 탑승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걸어 협곡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협곡은 이름 그대로 험준했습니다. 양쪽 절벽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북한군이 숨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대위, 당신은 저격 포인트로 가. 내가 미끼가 되어 놈들을 끌어낼 테니까 당신이 하나씩 처리해. 안 돼, 너무 위험해. 당신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 믿어. 당신 사격 실력, 미 공군 최고라며 철민은 엘레나에게 자신의 저격총을 건넸습니다.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파일럿이지 보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민은 협곡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놈들을 유인했습니다. 나와라. 쥐새끼들아. 철민의 고함에 반응하듯 바위 뒤에서 북한군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사격 개시 탕탕. 엘레나의 저격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정확히 적의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동시에 철민은 양손에 든 소총을 난사하며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에 북한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놈들은 박격포까지 동원해 협곡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쾅쾅. 포탄 파편이 철민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철민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강엘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오지마. 위치 지켜. 철민이 소리쳤지만 엘레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격총을 버리고 철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공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자를 지키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협곡 위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적들이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절벽을 폭파한 것입니다. 쿵. 거대한 바위가 협곡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철민과 엘레나는 고립되었습니다. 앞에는 수십 명의 적파, 뒤는 막힌 벽,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엘레나가 철민을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사과하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철민은 엘레나를 데리고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다리 상처가 깊었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놈들이 바위를 넘어오려면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우린 절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 다리로 불가능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내 전공이야. 철민은 마지막 남은 C4 폭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약한 부분에 설치했습니다. 폭발 반동을 이용해 올라간다. 미친 짓 같겠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야. 철민은 엘레나를 끌어안고 폭파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폭발과 함께 절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계단 형태의 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폭풍에 밀려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철민은 온몸으로 파편을 막아내며 엘레나를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협곡 너머 평원에는 엘레나가 조종하던 추락한 스텔스기의 잔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북한군 주력 부대가 개미떼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기, 내 비행기. 저기까지 가야 해. 저기에 통신 장비가 있어. 구조 헬기를 유도하려면 저게 필요해. 하지만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방법이 있어? 엘레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비행기. 비상 전력이 남아있다면 무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어. 반파된 기체에서 기체는 부서졌어도 20mm 발칸포는 살아있을 거야. 내가 저기에 타서 시스템을 해킹하면 놈들을 쓸어버릴 수 있어.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길을 뚫는다. 당신은 비행기로 달려. 철민은 마지막 탄창을 끼웠습니다. 준비됐나? 파트너, 렛츠 럭 앤드 롤. 두 사람은 적진을 향해 최후의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귀신 같았습니다. 연막탄을 터뜨리고 적진을 휘저으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쪽이다. 날 잡아봐라. 북한군의 화력이 철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엘레나는 추락한 기체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엄폐물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탄창이 비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검 한 자루뿐. 몸은 만신창이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기까지군. 철민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엘레나가 기체 조종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비상 전력을 연결하고 시스템 부팅을 시도했습니다. 강 시스템이 들어왔어. 이제 이쪽으로 와 같이 헬기 타고 가는 거야. 엘레나가 무전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엘레나, 잘 들어. 헬기는 5분 뒤에 도착한다. 그때까지 놈들을 막아야 해.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같이 막으면 되잖아. 난 못 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거짓말. 거짓말이지. 아까 잘 뛰었잖아. 가서 행복하게 살아. 당신은 좋은 여자야. 철민은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단검을 꽉 쥐었습니다. 북한군들이 그가 숨은 바위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너라. 지옥 길동무나 하자. 철민은 마지막 포효를 지르며 적들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총알이 그의 어깨와 허벅지를 관통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목을 베고 총을 빼서 쏘며 악귀처럼 싸웠습니다. 엘레나는 조종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강. 제발. 그녀는 눈물 젖은 손으로 발칸포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르륵 웅추락했던 스텔스기가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21mm 발칸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분당 6. 영발의 소나기가 북한군 진지를 덮쳤습니다. 바위가 깨지고 땅이 뒤집혔습니다. 철민을 포위하고 있던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 남자 건드리지 말라고. 엘레나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화력이 되어 적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적들은 당황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비행기가 살아서 불을 뿜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칸포의 탄약도 무한정은 아니었습니다. 틱, 틱,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적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RPG 로켓이 비행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위험해. 철민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날려 엘레나가 있는 조종석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나와 거기 있으면 죽어. 엘레나는 조종석에서 뛰어내려 철민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비행기 잔해 뒤로 숨었습니다. 쾅. 로켓포가 조종석을 강타했습니다.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바보야, 왜 안 도망갔어? 엘레나가 철민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을 두고 어떻게 가? 철민이 피 묻은 손으로 엘레나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미군 구조 헬기의 로터 소리였습니다. 왔어, 구조대가 왔어. 하지만 헬기가 착륙하기에는 적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습니다. 누군가 놈들의 대공화기를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내가 간다. 당신은 헬기 유도해. 철민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류탄 2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보내. 엘레나가 철민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그녀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그녀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랑했다. 엘레나. 철민은 적의 대공포 진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철민은 총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대공포 진지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이미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오직 엘레나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죽어라. 철민은 대공포 진지 안으로 몸을 던지며 수류탄 핀을 뽑았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과 함께 대공포 진지가 날아갔습니다. 검은 연기가 설산을 뒤덮었습니다. 엘레나의 절규가 협곡을 울렸습니다. 적의 대공 화망이 사라지자 구조 헬기가 신속하게 착륙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잔당들을 제압하고 엘레나를 구출했습니다. 그를 찾아야 해요. 저기에 강이 있어요. 엘레나는 구조대원들에게 매달려 폭발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검게 그을린 구덩이와 철민이 차고 있던 찢어진 군번 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위님, 가야 합니다. 2차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엘레나를 강제로 헬기에 태웠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자 엘레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피어난 붉은 불꽃. 그것이 철민이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엘레나는 철민이 남긴 군번줄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살아서 나갈 거라며 그녀는 철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철민은 여전히 하얀 설산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국립현충원. 봄 기운이 완연하여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이름 없는 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묘비였습니다. 엘레나는 전역했습니다. 더 이상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국에 남아 철민이 후원하던 고아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민을 기억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철민 씨, 날씨가 좋네. 당신은 추운 거 싫어했잖아. 이제 따뜻해서 다행이다. 엘레나는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과 그들이 설산에서 나눠 먹었던 초코바를 놓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돌아설 때였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산책로 저편에서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 했지만 그 단단한 어깨와 걸음걸이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엘레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헛것을 보는 걸까? 남자가 가까워질수록 엘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는 화상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강철민이었습니다. 강.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헬기 값 내라며 받으러 왔다. 아. 엘레나는 가방을 던져버리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철민은 팔을 벌려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폭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튕겨나가 계곡물에 떠내려갔고 북한 주민에게 구조되어 1년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온 것입니다. 살아있었어. 진짜 살아있었어. 약속했잖아. 살아서 나간다고. 철민이 엘레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디 안 가. 당신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지겨울 정도로 붙어 있어 줄게. 두 사람은 흩날리는 벚꽃 비 아래서 깊게 키스했습니다. 차가운 설산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따뜻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사랑. 707 요원과 파일럿의 전설적인 생존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강철민 요원과 엘레나 대위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히 눈보라치는 설산에서 벌어진 긴박한 액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짜릿함도 있었겠지만 그 차가운 눈밭 아래에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뜨거운 삶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이야기 속의 하얀 지옥처럼 가혹합니다.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눈보라처럼 시련은 우리를 찾아오고 매서운 추위는 우리의 의지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철민이 엘레나의 탈골된 뼈를 맞추며 아파도 참아 그래야 사니까라고 외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가장 처절한 사랑이자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편안함을 위해 문제를 회피하고 싶고 진통제로 덮어두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고통을 직면하고 어긋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순간의 아픔을 견뎌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다시 걸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함께함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국적도, 신분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던 두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끌어안았을 때 비로소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두꺼운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혼자서 모든 걸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의 등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신뢰. 그것이 우리를 고립된 설산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난로입니다. 철민이 엘레나를 살리기 위해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그 희생 정신은 또 어떤가요? 그것은 단순한 영웅 심리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공포를 압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의 강철민이 되어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엘레나가 되어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본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본능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비행기가 불시착했다고 느껴질 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막막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강철민 같은 강인한 생존 본능과 엘레나 같은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보라는 언젠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과 흩날리는 벚꽃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감동적이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면책 조항 및 교육적 목적 선언. 본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한 허구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등은 실제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애와 생존 의지를 다룬 문학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교육적 교훈과 인문학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내의 응급처치나 군사적 행동은 드라마적 연출이 가미되었으므로 실제 위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침과 공인된 의료 매뉴얼을 따르셔야 합니다. 본 채널은 이야기의 청취 및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